안녕하세요. RC융합대학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RC융합대학 자연계열을 담당하고 있는 학사지도 교수 김현정입니다. 대학 학문의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여러분들은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전공별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공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연공학 계열 전공 설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연과학 전공 중에서 패키징 및 물류학, 물리 및 공학 물리학 두 개의 전공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패키징 및 물류학 생소하신가요? 변화와 생존의 키워드,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전공, 모든 산업 간의 가교 역할 등에 대해 패키징과 물류학에 관한 스토리텔링에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전공, 물리학과 공학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을 뜻하는 영단어 피직스는 자연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피시스에서 기원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물리학을 한자로 보면 만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패키징 및 물류학, 물리 및 공학 물리학으로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키징 물류학에 관한 전공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 담당 교수 이강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전체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전공 선택에 있어서 사회적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우리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이 전공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느냐, 또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느냐,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어떤 스토리를 파트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이제 이 학과에는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느냐, 어떻게 이 학과 이 전공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생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 유인물을 열었는데요. 여기에는 3가지 변화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세 번째는 산업과 시장에 대한 변화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드론이나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 같은 기술들이 전 산업에 걸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인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초고령화 사회이다, 그 다음 저출산 사회이다, 그 다음에 사라지는 직업들이 정말 많다, 직업의 위기이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로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들이나 인구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시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산업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장과 산업이 변하게 되면 다양한 기업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새로운 어떤 직업들, 새로운 기업들에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변화와 생존의 키워드로서 저는 패키징 및 물류학 전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1인 가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혹은 급격한 노령화 사회이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전공으로서는 패키징과 물류학이 왜 중요한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전공이 이렇게 강조할 만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슬라이드에서는 이슈와 전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마켓컬리 얘기나 쿠팡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 배달 음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쓰레기 문제가 문제화된다. 이것은 환경에 관한 이슈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산업에서 사실은 물건을 혹은 제품을 혹은 상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식품 산업이든 화장품 산업이든 의류 산업이든 전기 전자 산업이든 의약품 산업이든 전방위적인 모든 산업에서 어떤 물건을 제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포장입니다. 두 번째는 배송입니다. 따라서 패키징 물류학 전공이라는 것은 이 포장과 배송을 다루는 전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전공이 모든 산업 전반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본다면, 패키징 물류학이라는 것이 서비스와 제조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 가교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제조되던 제품이든 간에 포장이 되지 않고서는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중간 생산자한테도 갈 수 없고 또 최종 소비자한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았고, 이 패키징과 물류라는 것이 어떤 시장의 산업 역할, 산업 속에서 어떤 가교 역할, 산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업과 시장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자재 유통 시장이라든지 콜드체인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의약품 산업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요 시장이 있는 반면에 공급 시장도 있죠. 물류 운송 장비를 제조하는 곳도 있고요. 패키징이라는 어떤 산업, 그러니까 골판지 박스라든지 플라스틱 박스라든지 아니면 작은 병이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이러한 패키징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B2B라든지 B2C를 합쳐서 2018년도에는 124조 원 정도가 전망되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2020년을 초과하면서는 200조 가까운, 200조보다 조금 더 이제 못 미치지만 200조에 가까운 어떤 시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은 17년 기준으로 지금 1.7% 정도 더 상회한 어떤 시장 규모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의물에서 보시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신선화물 시장이라든지 의약품 산업 시장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패키징과 배송, 운송의 역할이라는 것은, 즉 물류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유통산업, 물류산업, 운송산업 등에 대해서 패키징은 그 규모를 점차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과 하단에 보시는 것은 이제 국내 포장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가정 간편식에 대한 어떤 발전 전망, 또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관련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계속 잉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생태계는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기존의 어떤 기업들은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러한 시장 전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성과 소멸하는 이런 시장에서 패키징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들에서는 생산되는 제품이나 상품을 포장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소비자나 중간 수요자에게 운송을 통해서 혹은 배송, 수송을 통해서 전달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융합 학문으로서의 패키징 물류학이 존재한다. 또 그 역할이 있고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 소재가 같은 경우는 화학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류 빅데이터와 같은 것은 IT 기술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백신 패키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에 대한 어떤 성질을 모르면 우리가 포장이나 운송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 경영 관리, 포장 경영 관리, 품질 관리, 뭐 이렇게 물류 경제학 이런 어떤 과목들은 어떤 경영학적 요소도 다분히 띄고 있는 전공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전공 기본 혹은 전공 심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에서 추구하는 인재사항은 창의적 인재와 그리고 소통하는 인재, 전문가적 인재, 글로벌 인재 이런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학과 교수님들이 개별 상담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짜는 데도 도와주고, 또 이제 커리어 패스를 만들거나 개발하는 데도 관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두 개의 전공 의무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두 개의 전공 의무화라는 것은 두 개의 전공을 반드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뜻이죠. 특히나 앞서 언급되었던 어떤 변화의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어떤 기업들 속에서 수많은 어떤 직업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전공에 대한 의무화라는 것은 아마 시대적인 어떤 요청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패키징 물류가 앞서 언급되었던 패키징 재료학이라든지 또 패키징 신소재라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어떤 화학 전공과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물류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패키징 물류 정보관리라든지 패키징 자동화 보관 하용용과 같은 저희 강의와도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포장 디자인을 위한 패키징 CAD, 캡스톤 디자인은 디자인 전공과도 연결점을 가지고 있죠. 또 경영에 대해서는 패키징 경제학, 패키징 품질 관리, 뭐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패키징 물류 경영에서는 경영학적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문사회 계열이고 나머지는 자연공학적 계열이죠. 두 개의 계열과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패키징 및 물류 전공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융합적인 역할 자체가 기존의 산업에서 새로운 어떤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존재하는 이런 곳에서 충분한 수요를 이제 만족시키고 사회적인 어떤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졸업 후는 어디에도 취업을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와 같은 전자제품도 있고, 또 옆에 대상이나 동원 같은 식품회사도 있습니다. 또 제일 우측에는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이나 KTL이나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저희 전공 출신들은 대부분이 70% 이상, 거의 80%에 육박하게 대기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도
10% 가량의 인력들이 취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취업 상담이나 혹은 이런 지도는 개별적으로 교수님들이 1대1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진로 상담을 하고 싶다 혹은 경력 개발에 대한 어떤 멘토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 학과 어느 교수님이라도 접촉을 하셔서 어떤 자기 전공을 좀 더 심화시키고 찾아가는 어떤 기회들을 얻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02학번인데요. 02학번의 졸업생인 이 마켓클리의 지금 포장 파트의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업생의 대표적으로 이제 뭐 새별처럼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떤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명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위에 이외에도 친환경 포장과 관련된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종이 소재에 대한 아규먼트가 이렇게 발생할 때에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 문제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또 그런 학부 연구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이제 저희 학과에서는 우수한 어떤 강의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또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한 연구 같은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 능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논문들이나 보고서들은 강의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심화 전공으로 하게 되면 패키징과 물류라는 어떤 이런 융합 학문에 어떤 튼튼한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부 연구생이 이제 그러한 어떤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학부 연구생, 학부생으로서도 이러한 연구를 도와주는 어떤 지원자적인 어떤 롤을 차지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 학문이 더 재밌다, 이 분야가 정말로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패키징 공학이나 식품 패키징, 또 친환경 패키징, 패키징 소재, 패키징 물류, 또 나노 패키징 안정성 연구와 같은 특정 세분화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과는 2002년에 처음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때는 이제 학과의 어떤 사회적 인식을 좀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최초의 어떤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물류와 패키징에 대한 혹은 패키징과 물류에 대한 어떤 인재들에 대한 니즈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또 통일 이후에 북방 물류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들이 저희 학과가 어떤 사회적인 니즈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니즈에 이렇게 부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고 있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참여해서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들인데요. 물론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뭐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런 장들이고요. 또 코리아팩이라는 학과 행사를 통해 또 외부에 있는 어떤 기업가 분들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또 포장에 대한 어떤 연구기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사진들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신입생이 되어서 이런 모임들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학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졸업생들이 오게 되면 졸업생들한테 이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학생들한테 우리 전공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죠. 또 회사에 취업해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어떤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원들을 특히 많이 초청을 합니다. 특강으로 많이 부르게 되고, 또 기업 견학도 가게 됩니다. 견학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 현장에 방문하는 견학이라든지 졸업생을 불러서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생 중심의 어떤 산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졸업생과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2020년 기준 50개 가족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가족 회사에 학부 학생들이 인턴으로 가서 방학 동안 이제 현장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졸업 후에 취업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저희 학과에서, 저희 전공에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 혹은 진로를 좀 더 일찍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과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슬라이드 소개 내용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정경대학원의 패키징 기술 경영 강의를 개설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위 고위자 과정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기술 경영 과정의 대표분들, 그게 보통 이제 일반 회사의 대표들이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부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 기부금을 내게 되면 이제 고스란히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학과가 이런 산학협력의 굉장한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학생 중심 전공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미국의 그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든지 크램슨 유니버시티라든지 스웨덴의 룬드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중국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이런 각국의 유명 패키징 학과, 혹은 패키징 물류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들과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 가운데에서 저희 학과 출신들이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들을 슬라이드 하단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공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어떤 요약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회사라든지 최고위 과정자분들이 이렇게 2년에 가량 한 1억 정도의 돈을 모아 주셨습니다. 한 9,600만 원 정도인데요. 이러한 9,600만 원 정도의 어떤 발전 기금들은 대부분이 그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 장학금들을 보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 이런 발전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학교 내부에 장학금이 있고 학교 외부에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만, 저희 전공만의 독특한 장학금이라 그러면 이런 외부의 CEO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부금으로 준 어떤 특정한 펀드가 여러분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학과가 이제 수업 관리, 학생 평가, 교육 성과에 있어서는 이제 우수 학과로 이렇게 선정이 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전공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패키징 물류학 전공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끝마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강연을 듣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저희 학과에 대한 좀 더 많은 탐색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RC융합대학 공학 및 보건 계열을 담당하고 있는 학사지도 교수 김유진입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환경에너지공학부의 환경공학 및 친환경에너지공학 전공에 대해서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공학 전공에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오염, 소음, 진동, 환경계획 등의 분야를 다루고 친환경에너지공학 전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분야를 다룹니다. 자세한 전공 소개 및 탐색을 위해서 다음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21학번)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환경공학 전공에 대해서 알아볼 과학기술융합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 윤여준 교수입니다. 우선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뉴노멀이 되어버린 이러한 언택트 방식의 이번 전공별 설명회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정말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나에게 잘 맞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기술융합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의 환경공학 전공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입학교육란 대학 소개에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학사 조직이 모두 개편되면서 21학번 여러분들을 위해 그 이전 학번 학생들과 따로 분리하여 개편된 대학과 학부, 학과 전공명으로 홈페이지 주소를 연결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전공들을 후보로 놓고 선택해야 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자율융합 계열 학생들은 학과 홈페이지와 같은 접근성이 쉬운 루트를 통해서 해당 전공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미 학과 홈페이지들을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자신하는데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그 어떤 전공들보다도 가장 먼저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시작했고 개편된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바로 21학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최신 소식까지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활발한 학부라고 자부합니다. 꼭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융합대학의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 외의 전공과 학부들은 이전의 과학기술대학 때부터 있었던 전공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환경에너지공학부가 새롭게 과학기술융합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다른 전공들보다도 맨 위에 학부 이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다 순으로 본다고 해도 히읗이면 맨 뒤쪽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자,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정답은 뒤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보건과학대학의 환경공학부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이전 명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달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 학부의 또 한 가지 큰 장점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고 바로 또 이어서 전유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바로 이 두 개의 전공, 환경공학 전공, 그 다음에 친환경에너지공학 전공, 이 두 개의 전공 체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학부 내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각 전공 관련 교과목이 이미 수년간 교수님들로부터 강의가 되어 왔고 관련 전공에 대한 전문성, 교육, 연구, 실적뿐만 아니라
졸업생 배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을 뜻합니다. 이러한 탄탄한 기반과 안정성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2개의 전공을 의무로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환경공학 전공과 친환경에너지공학 전공 이 2 기본 전공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각 기본 전공에 심화 전공이 추가로 생겼을 뿐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 기본 전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이 각 심화 전공은 만약 제1 전공을 환경공학 전공이나 친환경에너지공학 전공을 선택했을 때 내가 좀 더 해당 전공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심화 전공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 전공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내드린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표는 저희 학부의 연역인데요. 혹시 2주차 대학학문의 세계 수업에서 보신 미래 캠퍼스 홍보 영상 기억하시나요? 너무 그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물론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시작은 바로 지금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바로 원주 의과대학입니다.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바로 이때 의과대학 내 환경과학 전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부가 언제나 맨 앞에 위치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오래된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학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에너지공학부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현재 14분이 계십니다. 교수님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란에는 교수님들의 이메일 주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각 교수님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전공 소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전공 명칭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된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그 환경이란 단어를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 많이 들어서 참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정의를 설명해 봐라 라고 하면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생물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것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생물, 인간을 포함한 것이죠. 생물에게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경공학은 그러한 환경 문제, 환경 오염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환경오염, 환경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러한 전공이고 학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공학 전공 안에서도 세부 분야가 나눠지는데요.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환경계획 영향평가, 폐기물, 토양. 여러분이 들으면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떤 것을 의미한다 정도는 물론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각각의 그 분야에도 전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모두 다 소개하고 설명하기에는 사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환경공학 전공에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 그리고 우리 자연 환경의 여러 매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세부 분야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왜 그러면 환경공학이라는 이 전공이 과연 필요하냐, 왜 우리가 이 전공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환경공학 학문이 우리 시대 앞으로의 여러분이 살아갈 이 세상에 과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신입생 새내기 학생들이 지금 캠퍼스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네,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그 박쥐, 네, 이 박쥐 때문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박쥐인 것은 밝혀졌는데 이 박쥐가 그럼 왜, 네, 바로 인간에게 옮겨졌는지 아니면 중간에 중간 매개체 숙주가 있었는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왜 인간에게 그러면 옮겨졌을까요? 네, 바로 서식지의 파괴 때문입니다. 인간 활동과 그에 의한 환경 오염 때문에 이런 서식지들이 파괴되고 또 박쥐들의 먹이가 감소되면서 이런 박쥐들이 자꾸 인간의 영역으로 자꾸 접근하고 침범하게 되면서 이런 박쥐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생물들이 점점 인간과 접촉하게 되는 가능성이 증가되면서 점점 인간들의 그런 새로운 어떤 신종 또는 변종 바이러스들이 감염될 그런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결과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잠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활동이 잠시 멈추고 여러 경제 활동과 여러 활동들이 이렇게 멈추게 되는 기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 환경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공기가 맑아지고 대기가 깨끗해지고요.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그런 활동을 멈춤으로써 우리가 자연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마냥 계속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멈춰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멈춰야만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 환경 오염을 막는 일,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인간 활동을 계속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경제,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서로 상호 보완 체계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공학 전공, 이 학문의 중요성은 단순히 환경을 오염을 해결한다, 환경 오염을 막는다 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일어난 변화와 환경공학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예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날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가 인류에게 1년 동안 주는 생태 자원을 인간이 모두 다 써버린 날을 뜻합니다. 즉, 이 날 이후에 우리가 쓰는 생태 자원은 모두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고 땡겨와서 쓰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나마 보시는 것처럼 이번 팬데믹 이 상황으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늘어났음에도 보통 1년이 12월 31일까지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에 이미 우리는 1년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날 이후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은 미래 세대의 것을 빚지고 미리 땡겨와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게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의 그 경제 활동과 인간의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멈춰짐에 따라서 조금은 나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 이 문장인데요. 요거를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인류의 생태 발자국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도 늘어난 거죠. 그러나 지구에서 모든 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disaster, 재난이 아닌 design, 설계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늘어나고 뭔가 자연 환경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설계,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disaster, 재난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설계, 디자인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과연 이런 디자인은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물론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를 포함 모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인류가 다 같이 실천하고 동참해서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환경 오염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환경공학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디자인, 이 디자인은 바로 우리 environmental engineer, 바로 환경공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 환경공학 전공을 공부한 환경공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너무 범지구적인, 너무 광대한 범위의 이야기만 좀 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먹거리,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에 나와 있는 그린 뉴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의
네,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그 경제 산업 구조에서 이 친환경을 새로운 키워드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산업업계에서 국내 유통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 화장품 업계에서 이 친환경을 핵심 키워드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떠한 변화에서 이 그린 뉴딜에서 의미하는 그 그린처럼 모든 이러한 변화에 환경부가 총괄을 해서 이 환경을 핵심 키워드로 이런 변화에 앞장서자라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정부의 기조이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보시면 전체에 어떤 어마어마한 정부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계획인데 거기에 핵심에 바로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과 관련된 바로 환경 분야가 바로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바로 탄소 중립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이 친환경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글로벌한 전 세계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이 국내에서도 대한민국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예산들도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두 개의 전공을 의무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친환경이 정말 핵심 키워드고 이제는 정말 환경을 몰라서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환경공학, 친환경 에너지 공학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을 선택하실 때 이 환경에 대한, 친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이 소개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여러분들과 같은 이 전공 선택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환경공학에 대해서 조금은 더 흥미롭고 관심 있게 그 전공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취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를 졸업한 그 졸업생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자.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졸업생 선배님들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고 그분들의 영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자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많은 그 졸업생 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걸 여러분께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응해주신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우리 환경공학,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공학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전공을 공부해서 무엇이 좋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선배님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또 몇 학번에 어떤 선배님인지 이렇게 쭉 적어왔습니다. 정말 이 환경공학, 친환경 에너지 공학을 전공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시면 이미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런 선배님들의 도움을 정말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좀 놀라셨나요?
네, 제가 오늘 이 전공 소개를 맡은 윤여준 교수입니다. 뭐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등장한 이유는 뭐 여러분께 끝 인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좀 전에 그 졸업생 인터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상을 다 담지 못한 게 좀 뭔데 아쉽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저도 그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01학번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모교에 와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 전공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 환경은 꼭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과학기술융합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의 환경공학 전공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입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영상에서는 과학기술융합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공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2021학년도 이전까지는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공학과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해 올해부터 환경에너지공학부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공은 환경공학부 시절 당시에도 계속 운영되어 있던 것으로 실력 있는 교수진과 잘 구비된 연구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과학기술융합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학과 명칭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는 저희 학부가 미래 캠퍼스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학과 중 하나로서 오랜 시간 미래 캠퍼스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세대학교 안에서의 변화 속에서 전체적으로 학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저희 학부는 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다른 학과에 비해 잘 정리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굉장히 시급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환경공학 전공과 친환경 에너지 전공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본과 심화 전공을 포함한 총 4개의 전공 모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적인 학문을 원하시면 각 전공의 기본과 심화를 동시에 배우셔서 각 전공의 전문가로의 길을 걸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미래 캠퍼스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이전 홍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미래 캠퍼스는 의과대학과 보건과학대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보건과학대학 안에 환경과학 전공을 시작을 해서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환경 문제와 연관이 깊은 에너지 문제가 이슈가 떠오르면서 2개의 모듈인 환경공학 전공과 친환경 에너지 공학 전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에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유능하고 다양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경계가 없어지는 만큼 대기 또는 수질 또는
소 및 뿐만 아닌 수소, 바이오 에너지까지 는 물론 토양, 생물학, 환경 에너지 공정 등,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실내 공기의 라돈까지 정말 넓고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로 저희 학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14분에서 15분의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학부로서 여러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공학과 친환경 에너지공학은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고 있을까요? 환경은 생물에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위의 모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자연과학의 기초 이론을 토대로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공학의 한 분야가 환경공학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은 자연 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안에서 에너지공학은 에너지에 관한 모든 이론과 그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친환경 에너지는 공학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학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환경과 에너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본 영상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공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공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총 12개 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에너지 부분에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수열, 지열, 그리고 수력, 그리고 해양, 그리고 풍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공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분야들의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왜 친환경 에너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화석연료의 고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던 화석연료들은 한계가 있는 매장량으로 인해 가체 연수는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즉, 쓸 수 있는 연수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해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여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평균 기후가 올라가는 이상기후를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속된다면 2050년도에는 이와 같은 저희 환경 또는 생태계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나타날 수가 있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환경 및 에너지 자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산업의 개발로 전 세계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문제인식이 더욱 높아짐에 있어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화석 연료 중심으로 한 탄소 경제에서 지구는 친환경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제일 먼저 시도가 되고 있고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친환경 환경 에너지 자동차의 개발로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고 있는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를 테슬라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수소에너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소 자동차 산업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가스라인의 인프라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청정 연료 및 태양에너지 등이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환경적으로 장점이 있는 바이오에너지나 특히 친환경 공정을 이용한 폐기물 에너지 및 새로운 청정 연료의 개발은 우리 환경에너지공학부의 사실은 메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 에너지 중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창문 안에 있는 태양전지든 아니면 다양한 플렉시블 태양전지든 다양한 산업으로의 태양에너지는 확장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 친환경 에너지 전공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분야들의 유능한 교수진들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기획부총리 장관 주재하에서 제2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시장을 넓히겠다는 우리나라의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2018년 에너지 기본 계획의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소 에너지, 태양 에너지, 청정 연료, 바이오 에너지,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40년까지 25%에서 40%까지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가장 가까운 우리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여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이러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많은 졸업생들이 환경공학 및 친환경 에너지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환경에너지 기업, 연구소 뿐만 아닌 대학, 공직, 그리고 해외에까지 정말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선배님들이 저희 학부에 들어오신 후배님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융합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전유건입니다. 예, 앞에서 저희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부로서 환경 및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본 영상에서는 넣지 못했지만 여러 행사와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 및 네트워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굉장히 큰 규모의 학부로서 정말 다양한 환경 및 에너지 산업 분야를 다루고 있어 넓은 분야의 지식 및 시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다양한 산업의 직종으로서의 취업 또는 대학원으로의 공부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전공으로 지원하셔서 위에 있다시피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환경에너지공학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담당 조교 선생님들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해당 전공의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공 설명의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패키징과 물리학에 관한 스토리텔링으로의 여행 잘 하셨지요? RC융합대학 신입생 여러분들이 미래의 모든 산업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실 날을 기대해 봅니다. 물리 및 공학 물리학 여행은 또 어떠셨나요? 만물의 이치를 깊게 탐구하실 준비가 잘 되셨지요? 너무 짧아서 아쉽지는 않으셨는지요? 본 설명회를 통해 전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더 많아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조교들께 문의 바랍니다. 해당 전공 교수님들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공 설명회 시간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